2019년 7월 1일, 일본은 강제징용 재판 결과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韓国との信頼関係の下でですね、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て、韓国に関連する輸出管理をめぐり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もあり、 과연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으로 답했고, 결국 닛산 같은 일본 기업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주요 해외 여행객이었던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일본을 찾지 않으면서 일본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대체품 수입 확대와 국내 생산 능력 강화를 통해 공급 안정화에 이르렀습니다. 불화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자급화가 이루어졌죠. 이 불화소를 만드는 일본 기업이 그 세계 1위 기업인데 스텔라 케미파라고 있어요. 맞아요. 예.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2%나 기록을 했고요.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허허. 자기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를 입혔죠. 이렇듯 한국에 대한 규제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자 일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국제 무대에서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유네스코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등의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면서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5일 일반 관람을 시작한 도쿄의 일본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징용과 가혹한 노동에 대한 내용이 아주 짧게만 언급됐습니다. 특히 군함도를 소개하면서 극히 일부의 증언만 모아 가혹행위나 차별이 없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독도를 왜곡시킨 그 독도 전시관도 역시 올해 개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노렸어. 올림픽을 하면 세계 사람들이 오니까. 올해는 독도 전시관 그리고 군함도 관련 전시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를 왜곡하고 메이지시대 산업유산이라고 군함도를 소개하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취소 검토 등을 유네스코에 촉구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서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WTO입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잠시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1심 재판 성격의 패널이라는 게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제소 절차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출마하자 일본은 발목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측 외교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성 계획을 입안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낙선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감자 G7입니다. 지난달 1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오는 9월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그러자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며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G7 참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일본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일본은 G7 정상회의 참여, WHO 사무총장 출마 등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발목을 잡는 데만 급급합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일본이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사를 반성하긴커녕 오히려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일본 정부의 태도가 한일 갈등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만 양국이 조금씩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